지금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새학기 준비가 있습니다. 지금 같이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학교육하는 주단쌤입니다. 우리 아이들 벌써 개학한 지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올해만큼은 작년처럼 학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거나 구멍을 만들지 않고 충실하게 재학년 내용을 배우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처음으로 이번 학기에 보게 되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교과서는 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친절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어보는 질문과 답이 명확하게 딱딱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지 않죠. 보통 아이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그런지 친구와 함께 얘기해 볼까요? 왜 그런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등등 비교적 열린 대답을 요구함으로써 아이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최대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문제집의 정의나 문제 푸는 요령 등을 가지고 공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문제집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응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수학 공부는 문제집보다 교과서가 항상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 학기니까 이번 학기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총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전에 먼저 준비물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 학년 교과서나 문제집이 혹시 있으신 분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수학사전. 수학사전이 혹시 없으신 분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되니까 네이버 수학사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노트나 링으로 된 수첩을 하나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학부모 수학 가이드북을 가지고 계시면 참 좋습니다. 이 수학 가이드북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지는 더보기를 통해서 제가 링크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물을 마련을 했다면 지금부터 6가지 단계를 하나씩 밟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학년들도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익힘책을 먼저 펴주세요. 익힘책의 각 단원 제일 앞에는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 단원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학년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 문제들은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제가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던 지난 학기 교과서나 아니면 풀었던 문제집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교과서를 준비합니다. 교과서를 펴시면 한 단원 안에 여러 개의 주제로 2페이지씩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각 단원의 소단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소단원들이 각각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문문의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이번 수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 학교에서 이 내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단원들을 하나하나 미리 준비한 문제집이나 링카드 같은 곳에다가 한 페이지에 하나씩 정리를 해두세요. 그리고 미리 예습을 한 후 내가 생각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두고 수업을 듣고 난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또다시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교과서의 그 다음 순서대로 나오는 파트인데요. 이거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2학년은 놀이수학, 3, 4학년은 생각수학, 5, 6학년은 도전수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선생님에 따라서 얼마나 큰 비중을 수업 시간에 차지하고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갔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제 학년에 배워야 될 수학적 사고력이라던가 의사소통 능력 등 중요한 역량들을 배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미리 읽어두고 생각해두면 훨씬 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파트와 익힘책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여기는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실제 문제들을 적용시켜 놓은 곳인데요.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을 제대로 풀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앞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번째인데요. 익힘책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간을 주어서 풀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에 가서 숙제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풀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익힘책을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는 경우에 교과서는 답지가 없지만 익힘책은 뒤에 답지가 친절하게 쓰여 있습니다. 익힘책에 표현되는 해설은 정말 자세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서술형 풀이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 내용들을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단답형이 아니라 문장 완성형으로 무엇무엇입니다.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점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6번째는 탐구 수학 파트입니다. 이 탐구 수학 파트는 창의 융합 인재 육성을 지향하는 2015 개정교육 과정에 맞춰서 이번 교과서에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수학 교과와 다른 교과 그리고 실생활들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적 지식을 실생활에서 그리고 다른 과목과의 조합에서 어떻게 적용시키고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한다면 우리 아이들 수학적 흥미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다양한 사례들이 들어있으니까 배경 지식으로서 미리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도 수학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미리 알고 흥미를 갖게 된다면 수업에 조금 더 집중하고 또 그 내용들이 복습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학기부터라도 제대로 된 수학 공부를 위해서 수학 교과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 사고력 문제집,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교과서만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클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